안녕하세요. 모두가꽃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목꽃방 수업은 크게 초등 동심반, 초중등 실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심반은 미술과 친해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법,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실기반은 집중력과 관찰력을 토대로 그림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두 수업은 추구하는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실기는 깊이 있게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계획하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과정도 매우 다릅니다. 실기반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그 과정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작을 준비했습니다. 동심반과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는데 스케치는 원래 가볍게 선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린 콜라 스케치. 이것도 보면 비교적 간단한 선으로 표현했죠. 이건 선생님이 채색을 하면서도 물체를 계속 관찰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관찰의 습관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에도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물체를 관찰하지 않고 단순화된 스케치로 단순화된 채색을 하면 결과물에서 성장된 모습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스케치부터 깊은 관찰이 습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선생님이 지금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스케치 들어갔어요. 채색 과정에서도 관찰이 습관화되면 조금 더 가볍게 스케치 들어가도 됩니다. 스케치는 약간 그림의 설계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도, 각도, 물체의 덩어리감, 명암의 흐름, 물체와 물체가 닿는 면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산해 두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먼저 스케치를 통해 생각해 본 후 채색에 들어가야 돼요. 채색 들어갈게요. 일단 무채색을 통하여 물체의 무게감을 잡아줄게요. 단순한 평면이 아닌 실제로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입체감을 넣어주는 작업이에요. 무채색의 어둠의 단계를 1에서 10까지의 단계로 나눈다면 약 7에서 8 정도의 무채색으로 가장 어두워 보이는 면을 칠해주고 중간 어둠은 4에서 6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을 10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나의 첫 관찰이 틀렸을 수도 있고 10으로 고정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림의 분위기를 좀 조정해주고 싶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유를 남겨두고 계속 관찰과 판단을 반복하면서 명암을 쌓아 나갈게요. 이때 전체적 덩어리감을 표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붓은 꼭 전체 면을 다 활용해 큼직한 터치로 들어간다는 점 유의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물이 흥건하지 않습니다. 또 터치를 거의 겹치지 않아요. 터치를 바로바로 겹치게 되면 종이가 울거나 색이 들뜨거나 심하면 종이 표면이 벗겨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화면으로는 빠르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전체적 과정을 보여주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좀 지루해 할까봐 700% 속도로 올린 거예요. 원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훨씬 천천히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관찰하며 들어갈게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 색뿐만 아니라 터치를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지, 붓터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톤이 깔렸으면 이제는 붓터치 크기를 조금 줄여 더 작은 면으로 사물을 쪼개어 부분 색감 차이, 명도 차이를 주며 더 작게 나누어 들어가 줄게요. 밀도도 함께 쌓아주는 단계고요. 이 과정에서 초기에 잡았던 덩어리 감은 깨지지 않아야 해요. 색감은 무채색일지라도 처음 검정, 회색 느낌과는 다르게 더 물체 색감에 가까운 무채색으로 올려줄게요. 무채색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갈색빛 무채색 톤에서도 노란 계열이 조금 더 섞인 갈색 무채색, 붉은빛에 가까운 갈색 무채색, 보랏빛이 좀 더 담긴 갈색 무채색 등 무채색 종류가 많아요.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다양한 무채색 톤으로 물체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시범작을 보는 게 실기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진행하기엔 좀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관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수채화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라 1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 정도 시범이 이루어지면 우리 친구들이 그림 그릴 시간이 부족하겠죠. 특강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로의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한 번의 특강으로 실기가 끝나지 않아요. 물의 농도 조절, 색감을 맞추는 법, 터치, 명암 단계 등등 굉장히 많은 그림들의 요소들이 있는데 특강 한 번에 그 많은 요소들을 챙겨가기도 힘들어요. 색에 관심이 있을 때는 주로 아이들이 색만 보고 터치에 관심이 있을 때는 터치만 보게 되고 한 과정을 두고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한 번씩 보고 또다시 보면서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직접 물의 농도, 색조합 등을 이야기해보고 현재 그림 진행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우선으로 채워야 할 부분 등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반복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기력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 밝은 부분에서는 물체에 원래 색을 올려줄 거예요. 벽돌 색을 올려줄 건데 벽돌 색을 원색이 아닌 톤으로 밝은 부분을 채워줄게요. 이때에도 큰 면을 내 기억 속에 있는 하나의 색으로 갈색, 황토색 이런 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빛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반사되는 물체의 색감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관찰해서 쌓아 올려줄 거예요.
이때 그림이 심심해지지 않게 보색을 이용해서 회화적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천천히 그림을 즐기며 묘사를 해줄게요. 오늘은 이렇게 덩어리감, 입체감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물체의 톤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그림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어서 다음에는 밝은 부분부터 진행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때그때 이러한 시범작이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개인별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